안녕하세요. 우리 방향바라기 심리학 꿀팁 구독자 여러분, 방향입니다. 가끔 보면 내가 혹은 우리 아이가 IQ 검사를 받았는데 지능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아서 걱정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보통 나는 지능 점수가 높게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 대학에 들어갈 수 없을 거야, 혹은 우리 아이가 지능 점수가 낮게 나왔기 때문에 성공한 인생을 살 수 없을 거야, 이런 걱정 때문에 이런 말을 하시겠죠. 그러면 정말로 IQ가 낮으면 성공한 삶을 살게 되지 못할까요? 제가 지금 기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제가 IQ 검사 전반적으로 어떤 지능을 측정하는지에 대해서 세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 이야기를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판단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지능 검사를 해서 IQ 점수를 내는지 요거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IQ 검사는 와이즈 검사라고 합니다. 와이즈는 웩슬러 어덜트 인텔리전스 스케일의 줄임말인데, 직역을 하면 웩슬러의 성인 지능 척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어린이의 IQ를 측정하기 위한 검사는 또 따로 있는데, 이 검사는 위스크 검사라고 해요. 웩슬러 인텔리전스 스케일 for children, 이렇게 해서 위스크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둘 다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오늘은 와이즈 성인용 검사 위주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측정하는 지능은 위스크나 와이즈나 비슷비슷하기는 해요. 이제 어떤 지능 검사를 통해서 우리 IQ를 측정하는지 알게 되셨으니까 이 와이즈 검사에서 어떤 지능을 측정하는지, 그리고 얼마나 잘 측정을 하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까지는 아니에요. 사실 다 설명하려면 몇 시간 걸리지. 그러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제 설명 들어보시고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일단 제 얼굴이 보고 싶겠지만 요 그림을 한번 같이 봅시다. 빨간색 동그라미 보이시죠? 이건 와이즈 검사에서 측정하는 지적 능력의 세부 종류입니다. 파란색 네모는 이 세부 지능을 측정하기 위해서 시행한 검사들이고요. 그리고 화살표 밑에랑 네모 옆에 숫자들 보이시죠? 요거는 이 항목에 대한 신뢰도예요. 그러니까 이 검사들이 실제 지능을 얼마나 잘 측정하느냐. 박스에 있는 검사들에 대해서 다 이야기를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 네 가지 세부 지능들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언어 이해는 말 그대로 언어적인 지능을 이야기해요. 독서를 많이 한 사람들이 유리하게 나오고 직접인 열망이 높은 사람들이 높게 나옵니다. 신뢰도는 0.85로 어느 정도 잘 측정을 하고는 있죠. 그런데 이런 지능은 머리가 애초에 좋은 사람이 점수가 잘 나온다기보다는 후천적으로 열심히 공부한 사람들이 잘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능, 얘는 날 때부터 이렇게 똑똑한 애다, 이런 느낌이라기보다는 그냥 표현력이 풍부하다, 아는 게 많다, 이런 느낌의 영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지각 추론은 언어 이해와는 다르게 좀 타고난 지능이에요. 냉정하게 말하자면 노력해서 커버를 할 수가 없는 지능이죠. 좀 슬프게도. 세부 항목을 보시면 막 퍼즐도 있고 토막차기도 있고 그렇죠. 이렇게 시각적, 수학적으로 추론을 하는 능력을 평가를 해요. 여러분 적성검사 해보셨던 분들은 이런 그림 보셨을 거예요. 시각적인 추론이죠. 이런 시각적인, 수학적인 추론 지능을 측정한다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지각 추론 지능 영역은 아까 말한 그 언어 이해 영역과는 정반대되는 개념이에요. 언어 이해 파트의 경우에는 후천적으로 노력을 하면 높일 수 있는 지능인데, 얘는 노력을 해도 높이기가 조금 어렵다는 거예요. 신뢰도를 보면 0.90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을 하면 90점이라는 거예요. 이거 상당히 높죠. 그런데 저 같은 심리상담가가 지각 추론 능력이 조금 떨어진다고 해서 성공을 하지 못할까요? 혹은 변호사나 정치인 분들이 이런 지각 추론 능력이 떨어진다고 해서 성공을 못할까요? 여러분들 한번 이렇게 나름대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세 번째, 작업기억 영역에서 측정하려고 하는 지능은 설명이 살짝 어려워요. 작업기억을 쉽게 비유를 하면 뇌의 메모장이나 마음의 칠판으로 비유를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뇌에서 어떤 처리를 할 때 잠깐 기억을 해놓고 다른 작업을 해야 될 때가 있죠. 이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잠깐 내 뇌의 칠판에 정보를 써놔야 되는데, 이 작업기억 지능이 낮은 분들은 이 칠판에 써놓은 정보가 되게 빨리 날아가요. 예를 들어서 과일이 큰 상자에는 160개가 있고 작은 상자에는 20개가 있다. 얘네들을 6개씩 포장을 하려면 몇 분이 걸리나?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문제를 푸는 사람은 1차적으로 160 플러스 20이라는 연산 처리를 해야 되죠. 그런 다음에 6으로 나눠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160 플러스 20까지가 작업 기억이에요. 그러면은 이 얘를 딴 데다가 이렇게 따로 빼놔야겠죠.
그 180 요걸 따로 빼놓고 그 다음에 이제 6으로 나눠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업 기억이 낮은 분들은 이 180을 까먹는다는 얘기예요. 뭐 이제 6으로 나눠야지 그랬는데 뭐 180이었나 150이었나 120이었나 막 이제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제 지금 이거는 문제가 굉장히 쉽죠. 그런데 지능검사 해보시면은 어려운 문제들도 굉장히 많아요. 저도 막 못 풀었던 문제들이 있어요. 자, 다시 도표로 돌아가서 이 작업기억 지능은 집중력하고 연관성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슬프게도 지각추론처럼 약간 타고난 선천적인 지능 이런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업기억 지능도 노력으로 개선하기는 힘들죠. 근데 신뢰도 보면은 0.98이에요. 98점이라는 얘기죠. 거의 이제 100에 가까워요. 그래서 작업기억 파트에서 지능이 낮게 나오면 나는 정말 이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작업기억 능력이 좋으면 뭘 잘할까요? 암산 같은 거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이제 시간 제한이 굉장히 타이트한 시험 같은 거를 잘 봐요. 논술 시험 이런 거를 잘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적성검사 같은 거 있죠. 대기업 적성검사 뭐 이런 거를 굉장히 잘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시험이랑 상관없는 직종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업가한테 무슨 이런 시험 잘 보는 게 뭐가 중요해요? 중요하지 않지. 사업가한테는 오히려 EQ 들어보셨죠? 감성지능 이런 게 더 중요해요. EQ가 높으면 창의성이 높고 또 이제 대인관계 능력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사업가로서는 뭔가 계산을 잘하고 기억을 잘하고 이런 것보다는 창의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사람 관리를 잘하고 대인관계 능력이 좋으니까 사람 관리를 잘하고 이런 게 더 강력하게 성공 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죠. 마지막으로 처리속도 영역이 있죠. 처리속도 영역은 시각적인 정보를 얼마나 빨리 처리하느냐 요거를 측정하는 항목이에요. 컴퓨터로 치면 CPU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처리속도 지능이 높으면은 원하는 앱을 스마트폰에서 굉장히 빠르게 찾고 이런 거를 잘한다는 얘기예요. 물론 높으면 좋은 지능이긴 한데 사실 이 처리속도 영역은 순간적인 집중력, 아까 작업기억 능력은 조금 평소의 집중력이 좋은 거고 얘는 순간적인 집중력, 요거랑 이제 이 지능검사 참여 동기 수준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지능검사를 잘 보겠다 이런 의지가 충만하면은 점수를 잘 받을 수가 있는 영역이에요. 이런 이유 때문에 신뢰도를 보면 0.58이죠. 상당히 낮아요. 물론 0.58도 무시할 수는 없는 신뢰도이기는 한데 낮게 나왔다고 혹은 높게 나왔다고 해서 내 처리속도 지능이 굉장히 떨어진다. 이렇게 단정 짓기에는 조금 신뢰도가 부족한 면이 있죠. 자, 이렇게 IQ 검사, 그러니까 와이즈 지능 검사가 어떤 지능을 측정하는지 세세하게 한번 알아봤는데 어떠세요? 들어보니까 약간 이과 쪽 머리? 이런 느낌이 드시죠? IQ가 높은 천재과학자였지만 대인관계를 잘 못해서, 가족관계를 잘 유지를 못해서, 정치를 잘 못해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런 일화 같은 거 들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이런 케이스는 IQ는 높은데 EQ가 약간 낮은 그런 케이스겠죠. EQ는 뭘 측정을 해요? 창의성하고 대인관계 이런 거를 측정을 하죠. 물론 천재과학자로서 창의성은 높았겠지만 또 다른 영역, 대인관계 영역에서 EQ가 낮았던 거죠. 그래서 IQ가 낮다고 해서 그 사람의 전체 지능이 낮다고까지는 말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IQ는 EQ까지는 포함을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의성이나 대인관계 능력 이런 부분까지는 포함을 못 시키기 때문에, 또 인생에서 성공을 하지 못하리라는 보장도 당연히 없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현대 사회에는 어떤 수학적인 지능만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저랑 IQ랑 무슨 상관이야 있겠지만 그렇게 제가 성공을 하느냐 못하느냐의 결정적인 지능이 되어주지는 않을 거예요. 저한테는 오히려 EQ가 더 중요한, 성공에 있어서 더 중요한 영역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나 내 자녀가 혹시나 IQ가 낮게 나왔다고 해서 그렇게까지 상심하실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오늘도 도움이 되는 정보였길 바라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일요일 저녁에 찾아뵐게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